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이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할 때 미리 계좌로 돈을 걷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 돈을 송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드릴 때, 자녀에게 돈을 송금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행의 계좌이체 거래입니다. 몇만 원부터 몇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액수를 송금하는데요. 오늘은 계좌이체 거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23년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좌이체할 때 꼭 기억하세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휴대폰 은행 앱 또는 은행의 ATM 기기를 통해서 이체할 때 어떤 걸 가장 신경 쓰시나요? 실행만 제대로 되면 송금은 바로 되고 받는 사람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송금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비밀번호, 지문 인증 등을 통해서 몇 초 만에 큰 금액도 송금이 가능한 요즘에 많이 발생되는 일이 있습니다. 편리해지는 만큼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인데요. 몇 가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월급도 받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대리운전 서비스로 귀가를 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통장에 돈이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계좌이체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지난밤에 대리운전 비용으로 3만 원을 송금해야 할 것을 300만 원을 송금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요즘 중고거래 하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께서 중고거래를 하시다가 5만 원을 송금해야 할 것을 500만 원을 판매자에게 송금한 경우입니다. 그 밖에도 회사에서 급여 처리를 할 때 직원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을 해서 본인의 사비로 채운 경우도 있고 본인이 본인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려다가 손이 미끄러져 아예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이 보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보냈다던가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누구든지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상대방이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계속 날짜를 미루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던가 돈을 돌려줄 테니 보상금 10%를 요구한다던가 본인은 돈을 이미 다 써서 돌려줄 수가 없다고 연락을 아예 받지도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점점 늘어나면서 매년 차고 송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1년 7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차고 송금 반환 제도로 시행일 전에 발생한 차고 송금은 해당하지 않고 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차고 송금에 한하여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먼저 반환 요청을 한 후 반환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고 송금 반환 제도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걸까요? 금액과 송금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금액입니다. 차고 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하 차고 송금입니다. 22년 12월 31일까지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차고 송금에 대해서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차고 송금액도 함께 늘어나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5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23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5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큰 금액을 잘못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앞으로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환지원 신청 대상 금액에 이어서 송금 유형입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서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는 은행,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계좌를 말합니다. 간편 송금업자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활용하여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통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접수일로부터 통상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에 착오 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통해서 실제로 반환받게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 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서 회수액에서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이렇게 누구든 실수할 수 있는 착오 송금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계좌 이체할 때 꼭 이렇게 하세요.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주 보내던 계좌도 심지어 내 계좌라 할지라도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만 원에 공을 하나 더 붙이면 20만 원, 두 개를 붙이면 무려 200만 원이 됩니다. 이러한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금액은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하신 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새롭게 입력하는 게 귀찮아서 보냈던 최근 이체 목록을 확인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사람과 계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위아래 계좌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 등 한 번만 계좌 거래를 한 사람들과의 거래 내역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체 목록, 자동이체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주 상태에서 계좌 이체는 절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착오 송금 원인 중에 음주로 인한 착오 송금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좌 이체하지 마시고 다음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계좌 이체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늘 조심하시는 분들도 계좌 이체할 때마다 항상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